싶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얼리업타가 어떤 인간인지, 이노베이터가 어떤 인간인지, 레이트 모졸리티가 어떤 인간인지, 얼리 모졸리티가 어떤 인간인지 이거 갖다 알아야지, 그래야지 서로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모른다 하면 누굴 선택해서 누굴 갖다가 비교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측정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측정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갖다 측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 갖다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측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우리나라 속담들이 재밌는 속담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그런 말이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면 예뻐진다?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런 속담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예뻐진다고 그런 얘기 누가 속담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 사랑하면 예뻐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예뻐질까? 그러면 사랑을 할 건데 사랑 안 하니까 안 예뻐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실제 사랑하면 예뻐질까? 이거 다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실제 더 예뻐지나 더 예뻐지냐 안을 비교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죠? 어떤 인간들은 사랑하는 인간대로 생각하고 어떤 인간들은 사랑하지 않는 인간대로 측정할 거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면 뭘 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고 선물을 많이 한다든지 뭐 돈을 많이 한다든지 전화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대변을 해가지고 뭔가 사랑하는 집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집단에 나눠놓고 사랑하는 집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집단에 사랑하는 집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집단에 비교해 보니까 사랑하는 집단이 사랑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예뻐졌다는 걸 다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 이야기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거지. 사랑이라는 걸 사랑하지 않는 걸 갖다 측정을 못한다 하면 이거 다 쓸데기 없는 짓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가 있는데 개념적 정의는 뭐냐면 위에 있지만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층이라고 사회계층. 사회계층이라고 하면은 한 사회 내에서 거의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걸 사회계층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쭉 내려가면은 개념을 구조화시켜 오퍼레이셔널라이즈 시키는 하는데 조작적 정의라고 하면 얘기하는데 밑에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소득,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사회계층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측정하는 게 바로 이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를 갖다 조작적 정의로 바꿔주는 게 이 측정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조작적 정의는 다수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상표 중성도란 말이에요. 상표 중성도. 그죠? A 상표 중성도라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A 상표를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A 상표를 얼마나 많이 구매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똑같은 A 상표 중성도를 갖다 1번하고 2번하고 한번 봐요.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번은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A 상표의 구매 횟수를 측정해요. 구매 횟수를. 그래서 1주 동안 2번 샀고 2주 동안 3번 샀고 3주 동안 3주 동안 2번 샀고 1번 샀고 총 합치면 이게 뭐냐면은 2, 3, 2, 1이니까 5, 7, 9, 8인가? 12분의 8. 12분의 8 정도의 12분의 8이면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였던 거는 구매 정도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매 횟수를 기준으로 구매 청소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두 번째 한번 봐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구매 횟수가 아니고 구매액입니다. 한번 봐요. 첫 번째 일주 동안 2번 샀는데 그때 사용한 금액이 1,000불이고 두 번째 동안 사용한 것은 두 번째 동안 3번 사용했는데 그때 4,000불이고 3,000불이고 1,000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는 구매 횟수하고 구매액이 다 다르죠, 수치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런 구매 총수를 측정하는데도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척도의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목 척도, 노미널 스케일이고, 두 번째는 서열 척도, 오디널 스케일입니다. 등간 척도, 인터벌 스케일이에요. 비율 척도, 레이시오 스케일입니다. 예. 노미널 스케일, 명목 척도는 뭐고, 서열 척도는 뭐고, 등간 척도는 뭐고, 비율 척도는 뭐냐?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목 척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이거 사람의 어떤 그런 이름을 칭하는 것 같이 그냥 이름을 칭하는 것 뿐이지 그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명목 척도인데, 예를 들면은 뒤에 명목 척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나. 기아의 성별은 남자 여자, 남자로 해서 여자에 비해서 크다 작다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작다 기다 비교 그런 거 없죠? 단순히 남자고 여자 칭하는 그뿐이에요. 이게 바로 명목 척도입니다. 기아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거 어디 사냐 그걸 묻는 거지. 어떤 이게 크다 작다 이런 거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목 척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서열 척도, 오디널 스케일은 아까 노미널 스케일한 게 그냥 이게 A냐 B냐 C냐 D냐 이거 갖다 얘기한 것인 반면에 이 서열 척도는 뭐냐면은 순서를 얘기합니다. 순서를. A가 B보다 더 크다, B보다 C가 더 크다. 이거 순서를 갖다 얘기한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기아의 직급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1번 사원, 2번 대리, 3번 과장, 4번 부장, 5번 임원, 기타.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봐요. 이 사람이 사원이라고 얘기하냐, 대리라고 하냐, 과장이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그 사람의 칭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부장이라고 대답한 경우하고 사원이라고 대답한 경우에 누가 더 높습니까? 부장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부장보다 임원이 더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어떤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칭하는 어떤 명칭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이게 명칭이 등급상으로 순서상으로도 서열이 매겨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서열 척도로 합니다. 서열 척도로 합니다. 오디널 스케일이라는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등간 척도는 뭐냐? 인터벌 스케일은 뭐냐면 이 등간이 같을 등 간격이잖아. 간격이 같은 건 척도로 얘기하는데 인터벌 스케일인데 이거 한번 보기 바랍니다. 기아는 하이트 맥주를 얼마나 선호하십니까? 1번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5번 매우 좋아한다. 3번 보통이다. 이 정도예요. 그죠? 자기 진짜 좋아한다 하면 5를 찍을 테고, 진짜 싫어한다 하면 1을 찍을 테고, 보통이라 하면 3번 처음을 찍겠지. 그죠? 자, 이렇게 점수를 갖다 매길 텐데, 이 점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떤 친구가 4라고 찍었고, 어떤 친구가 2라고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저 4라고 이야기한 친구는 2라고 이야기한 친구보다 한 2배 정도 더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 하이트 맥주를 더 좋아하네? 2배 정도 더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1하고 2, 2하고 3, 3하고 4,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4라 찍고 어떤 사람이 1라 찍었다 그러면은 2배잖아요. 4가 2배. 그렇죠? 그래서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등간 척도입니다. 근데 이런 비교가 가능한 게 있었습니까, 이게? 이 사원하고 대리하고 과장, 이 간격이 어느 게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죠?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등간 척도는 뭐냐면은 이 간격이 얼마 더 크다, 얼마 더 적다, 이렇게 서로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비교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뭐가 가능하냐는 얘기냐면은, 통계가 가능하다, 스태티스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0명 갖다 불렀는데, 100명 중에 한 반토미 4라고 찍고, 반토미 2라고 찍었다 하면은, 이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뭐냐면은, 하이트 맥주를 갖다가 단 사람, 반 나머지 인구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등간 척도가 서로 비교 가능한 게 이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등간 척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비율 척도는 도대체 뭐냐? 등간 척도가 뭔가 더 좋은 건 아니냐? 당연히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건데, 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등간 척도는 1하고 2하고 3하고 3하고 4하고 간격이 다 동일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가 무슨 얘기냐? 나는 1번이라고 생각, 나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번이라고 찍었다고 생각해요.
자, 1번, 누가 1번이라고 찍었는데, 이 1번을 해석하는 것이 좀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제로라는 얘기인가? 어떤 친구는 제로라고 얘기할 테고, 제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조금 좋아하지 않는다고, 좀 싫어한다고, 약간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이 이게 꼭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출발 포인트를 갖다가 제로를 보냐, 제로를 보지 않나가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비유축도 얘가 나옵니다. 다음에 자동차 상표에 대해서 기아의 선호도를 0과 100점 사이에서 골라서 기입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0과 100점 사이 중에서 100점 갖다 어떤 차에다 다 줘도 좋고 0점을 줘도 좋은데 여하튼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정도의 순서의 정도를 비례해 가지고 그 점수를 여기다 부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되네. 그죠? 소나타, 레간자, 그도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비율축도입니다. 비율축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로하고 제로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로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반면에 제로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바로 등간측도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제로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서열측도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간측도